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로젝션을 통해 최적의 근사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최소 제곱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제곱, least squares라고도 많이 불러요. 자,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얘가 지금 입력이에요. x축이 입력 값들인 거예요. x 값들이 입력 값들인 거고, 요 출력 y 값들이 출력 값들인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x1 값에 대해서 어떤 y1 값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2 값에 대해서 잠깐만요, 중간쯤 y2라고 하고, 그 다음에 x3에 대해서 y3 값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고 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입력 x에 대해서 출력 y를 정확하게 도출해주는 어떤 식인 거죠. 어떤 선형식인 거죠. 직선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 이런 함수를 쓰고요. a와 b가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a와 b가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이게 지금 이제 어떤 함수인 거죠. 함수고, 이 함수의 미지수들을 보통 함수의 파라미터라고도 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의 모양은 알지만, 직선이라고 우리가 정해서 식의 모양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직선인지, 이렇게 생긴 직선인지, 이렇게 생긴 직선인지, 어떤 직선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기울기랑 절편을 이제 계산을 하자 이거죠. 함수의 파라미터들을 추정을 하자는 말입니다. 뭘 가지고? 몇 개의 특정 샘플 포인트에서 우리가 관찰한 입출력 값들을 가지고 이 전체 모든 임의의 x 값들을 대입했을 때 어떤 출력이 도출될 건지를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함수의 파라미터를 구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실제로 우리가 a라는 미지수에다가 x1을 곱해가지고 b라는 미지수를 더하면 y1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미지수 a와 b가 충족시켜야 되는, 만족시켜야 되는 관계가 이게 1번 관계. ax2 플러스 b 이퀄 y2라는 게 이게 2번 관계. 그 다음에 ax3 플러스 b 이퀄 y3, 얘가 3번 관계. 이 1, 2, 3번 관계를 다 만족을 시키도록, 아니면 만족시키거나 어쨌든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그런 a와 b를 구하도록 우리가 뭔가 수학적인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 오차는 뭐예요? 얘와 얘의 오차인 거죠. 그래서 오차 E1을 y1 ax1 플러스 b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괄호 이렇게 E1을 생각할 수가 있고, E2를 또 쓸 수가 있고, y2 ax2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고, E3를 y3 ax3 플러스 b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E1, E2, E3의 값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두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오차 1, 오차 2, 오차 3인데 뭐 1번 포인트 오차가 2번 포인트 오차보다 더 중요하다든지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결국
평균 오차 또는 전체 오차, 즉 모든 ei 뭐 i는 1부터 3, 이 전체 총 오차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a, b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텐데, 오차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제곱시켜서 더해야 부호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차의 제곱의 총합, 걔를 수식으로 이제 다시 풀어서 쓰면은 시그마 y i 마이너스 a xi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래 놓고 우리는 이 식이 값이 가장 작은, 이 식의 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a와 b를 구하고 싶은 거죠. yi와 xi들은 사실은 이미 관측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었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2.5라고 할까요? 얘가 2.5고 얘가 3.2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1,1, 얘는 2.5, 2,2.5, 2,2.5, 얘는 3,3.2. 이렇게 세 개 포인트가 있을 때 얘네들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번거롭겠지만 만약에 그걸 다 써본다면요, 콜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부호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5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3.2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이렇게 실제로 풀어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a와 b에 대한 2차식이에요. a와 b에 대한 2차식, a, b에 대한 2차식이 나오니까 a 값을 우리가 바꿔줄 때,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축에 대해서 이 함수를 뭐 이 함수라고 할까요? 이 a, b. 이 함수의 값이 a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냐? 2차식이니까 포물선일 거잖아요. 당연히 2를 a에 대해서 미분시켜 가지고 이퀄 0이 나오는 이 지점을 찾으면 a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게 d라고 쓰면 안 되죠, 이게. 왜냐면 2는 a와 b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만 미분할 경우에는 이게 이런 상미분이 아니라 편미분이 되겠죠? 근데 뭐 편미분이라도 해도 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건 없습니다. b가 들어가 있는 항은 그냥 다 상수 취급하면 되는 거죠. 이걸 만족시키는 a를 찾아라. 그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는 b를 찾아라. 이거 두 개가 우리가 원하는 지금 어떤 오차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함수의 파라미터 헤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방금 이렇게 유도한 수식을 다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연립방정식 형태로 다시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상태에서 좀 지워가지고 다시 시작을 할까요? 많이 지울 필요는 없고 이 부분만 좀 지웁시다. 이 부분만 좀 지워가지고, 그리고 식은 위로 올려놓고요. 식은 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지워야.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봅시다. 자, 여기. 요게 지금 E1, E2, E3고, 요거는 지금
얘 이퀄 E1 제곱 더하기 E2 제곱 더하기 E3 제곱인 거잖아요. 그죠? 이 E1, E2, E3 제곱의 총합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E1, E2, E3 그 다음에 E1, E2, E3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벡터들의 이제 내적처럼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요거를요. E1, E2, E3라는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벡터처럼 생각할 때 얘는 다시 얘로부터 나왔잖아요. 얘는 y를 묶어서 y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x 벡터 이렇게 되겠죠. x 벡터 그 다음에 이 x1, x2, x3가 삼행일렬 벡터인데 삼행일렬 벡터에다가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b를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안 이쁘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요. 이 x 벡터는 여기다가 다시 제가 써주겠는데 x1, x2, x3를 하고 여기 오른쪽에 111을 붙여줘요. 그렇게 되면 이게 3by 2 행렬인데 여기다가 a, b를 이렇게 써주면은 x1, a, x2, a, x3, a 그 다음에 b, b,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열벡터 곱하기 a, 요 열벡터 곱하기 b를 더한 걸로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x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a, b를 파라미터니까 뭐 이름을 파람 p라고 붙일까요? 일단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일단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래 놓고 얘가 사실 얘가 이름은 x지만 얘가 미지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벡터인 거죠. 그러면은 y-xp 써놓은 거를 자, 요 자리에다가 이제 대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벡터를 쓰는 게 아니라 y-xp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y-xp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게 뭐냐? 이게 이퀄 이거예요. 이퀄 이거. 자, 이 부분 아까 이제 미분하는 게 남았죠. 이제 미분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아까는 이렇게 그냥 a에 대해서 미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2라는 함수를 a와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었는데 똑같이 이번에 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a와 b, 즉 이 p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식을 제가 여기 가져와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가져와서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리가 썩 많이 없네. 밑으로 가져오면 이걸 이렇게 풀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행렬의 합차에 트랜스포즈한 거는 각각에 대한 트랜스포즈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y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xp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y 마이너스 xp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다시 y 트랜스포즈 y는 그대로 계산하면 될 거고요. 자, xp 트랜스포즈 y가 있고 y 트랜스포즈 xp가 있는데 y 트랜스포즈 xp랑 xp 트랜스포즈 y랑 보시면요. y는 아까 뭐였어요? 여기 삼행일렬짜리 벡터였죠. 그 다음에 xp는 뭐였어요? xp가 얘예요, 사실. 얘. 그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요 x랑 p를 곱하고 나면은
요렇게 그냥 숫자 하나씩이 남는 건데 3행의 1열짜리 벡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3행의 1열. y 트랜스포즈는 1 by 3, 3 by 1. 그러니까 y 트랜스포즈 xp는 스케일러예요. xp 트랜스포즈 y도 사실은 스케일러예요. 근데 이 두 스케일러에 지금 곱해지고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y 트랜스포즈 xp를 곱하면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를 다 더해 준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y 트랜스포즈 xp랑 xp 트랜스포즈 y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둘을 합치면 되죠. 각각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자, y 트랜스포즈 xp 이렇게 요걸 그냥 합쳐서 써버리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xp 트랜스포즈 곱하기 xp인데 둘 다 마이너스 부호니까 플러스가 돼서 xp 트랜스포즈 xp 이렇게 되고요. 얘를 2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p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p가 매트릭스지만 상수처럼 생각을 하고 미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더라도 성립하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 원소별로 풀어 쓰면은 증명이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p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p 앞에 곱해져 있는 어떤 개수들인 거죠. 걔네들이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얘는 그냥 p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래서 이 y 트랜스포즈 x를 꺼낼 수가 있고요. 얘는 p에 대한 2차 항인데 p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요. 이 트랜스포즈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주면은 두 행렬의 곱의 트랜스포즈는 각각의 트랜스포즈의 순서를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x p 트랜스포즈는 p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고요. 거기다가 xp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를 마치 p 제곱 x 트랜스포즈 x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얘를 미분하면 p를 스케일러처럼 생각하고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2 x 트랜스포즈 x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얘의 미분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풀어서 한번 써보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플러스 2x 트랜스포즈 xp 이렇게 되는데요. 자, 미분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원래 얘네들은 하나하나 항이 다 스케일러 항들이었는데 얘네들도 스케일러 항인지 한번 봅시다. 사실 p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p가 원소가 두 개잖아요. a 원소에 대해서 미분한 거, b 원소에 대해서 미분한 거 항이 사실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2행 1열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2행 1열이 맞는지 봅시다. x는 아까 3행 2열이었죠. x 트랜스포즈 x면 2 by 3 by 3 by 2니까 얘는 2 by 2 행렬이고요. 2 by 2 행렬에다가 p가 2 by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 by 2 행렬 곱하기 2 by 1이니까 얘는 전부 2 by 1이 나오고요. 얘는 보면 y가 3 by 1이었는데 y 트랜스포즈는 그럼 1 by 3이겠네요. 거기다가 곱하기 x가 3 by 2인데 얘는 1 by 2가 나오네요. 얘네 두 개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를 트랜스포즈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x y x 트랜스포즈 y 그 다음에 플러스 2x 트랜스포즈 x p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이 에러 함수의 p에 대한 미지수 파라미터 p들에 대한 미분값이 나오는데요. 얘를 하나하나 다 풀어서 써보면은 우리 아까 봤던 요 이 함수 이 두 이 함수가 E1, E2가 얘네 둘이 사실 같은 거거든요. 요 이 함수를 지금 A에 대해서 미분했던 식 얘랑 B에 대해서 미분했던 식 얘 이거 두 개를 이 전체 이 함수와 이 미분항들 요거랑 지금 요거랑 풀어서 보면 식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텐데 굳이 이제 저 시그마 있고 그 식보다 이렇게 행렬 형식으로 나타낸 요 식을 우리는
좀 더 풀어 써보죠. 그래서 얘가 equal 0이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2를 미분했을 때 equal 0이 되는 그때의 p 값들을 구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이항을 해서 EX transpose XP equal minus EX transpose Y를 이항시키면은 EX transpose Y가 되고요. 2는 약분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남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X transpose XP equal X transpose Y 뭔가 지난 시간에 봤던 프로젝션 시켜서 이제 최적 근사해를 구하는 그 상황이랑 좀 비슷한데 X랑 P랑 Y 행렬이 각각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X 행렬은 요 행렬인데 얘가 뭐냐면은 X1, X2, X3가 미지수 A에 곱해지는 개수들이고요. 1, 1, 1, 2 미지수 B에 곱해지는 개수들인 거죠. 얘가 개수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연립방정식의 개수 행렬 이름 A랑 같은 거죠. 사실은 X라고 우리가 그냥 이 값들 때문에 함수의 입력 값들에 대응되는 거였기 때문에 행렬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만 사실은 연립방정식 측면에서는 이 X 행렬이 A고요. 그 다음에 여기 P라고 써놓은 얘가 미지수 값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미지수 벡터 X에 대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Y 밸류들이 얘가 뭐예요? 얘가 출력 값들인 거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기준에서는 출력값 B에 대응이 되는 그런 벡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응되게 이 식을 다시 써주면 A transpose A X equal A transpose B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 프로젝션을 통한 어떤 연립방정식의 최적 근사해를 구하게 만들어주는 그 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프로젝션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최적 근사해라는 게 결국 어떤 근사해냐? 에러를 미니마이즈. 어떤 에러? 아까 여기 에러의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리스트 스퀘어 사실 여기 에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총합이니까 sum of least squares라고도 하고요. sum of least squares. 어떤 경우에는 least mean squares 이 스퀘어 에러의 평균을 최소화시킬 경우에는 least mean squares라고도 하는데 보통 그냥 least squares라고 부르면 다 압니다. 최소 제곱. 이 최소 제곱 에러의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해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프로젝션에서 계산하는 근사해라는 게 리스트 스퀘어 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이 리스트 스퀘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예시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게 x축이고요. 1, 2, 3, 3개의 입력값을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게 y고 1, 1,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3, 2, 2, 3, 2 이렇게 3개의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세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직선은 이제 y equal ax 더하기 b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고 이 a와 b라는 미지수 파라미터를 갖는 이 함수를 통해 추정되는 y값과 실제 관측된 이 점 사이의 y값 추정된 y값과 실제 관측된 y값 사이의 이 오차 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자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그 행렬들 개수 행렬 A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입력값들 1, 2, 3 1, 2, 3 그 다음에 상수계수에 상수항
미지수 b에 곱해지는 개수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 벡터 x는 a, b 이렇게 되고요.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그냥 y로 쓸게요. 이 b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변 벡터 y는 출력들 1, 2, 2 이렇게 되네요. 1, 2,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ax equal y라는 것은 1, 2, 3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 줄 수가 있는데요. a, b equal 1, 2, 2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얘 자체는 해가 없을 겁니다. 우리 직선 이 기하학적인 그림에서는 당연히 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지금 행렬 연립방정식 형태에서 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우스 소거법을 써서 세 번째 행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죠. 가우스 소거법을 쓸 때는 A 행렬과 Y 벡터를 이렇게 첨가 행렬처럼 붙여가지고 쫙 가우스 소거법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세 번째 행이 0,0이 나올 텐데 여기 Y 벡터의 세 번째 원소도 0이 나와야 연립방정식에 해가 있는데 0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해보세요. 그래서 AX equal Y가 아니라 A transpose A X equal A transpose Y 얘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해 X를 구하면 즉 기울기 A와 절편 B를 구하면 그게 최소 제곱 오차의 직선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A transpose A와 A transpose Y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A transpose A는 1, 2, 3, 1, 1, 1을 트랜스포즈 시키면 1, 2, 3, 1, 1,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2, 3, 1, 1, 1 이렇게 되는데 얘는 1, 2, 3 곱하기 1, 2, 3 내적시켜주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해서 14고요. 1, 2, 3과 1, 1, 1 내적시켜주면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 여기서도 6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1, 1, 1, 1, 1 내적시키면 3이죠. 그래서 얘가 A transpose A 14, 6, 6, 3 이렇게 나오고요. A transpose Y는 1, 2, 3, 1, 1, 1 Y는 1, 2,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 2, 3, 1, 2, 2 1 더하기 4 더하기 6 하니까 11이고요. 1, 1, 1 곱하기 1, 2, 2 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 하니까 5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그 상황에 14, 6, 6, 3 곱하기 AB equal 11, 5라는 훨씬 더 이제 쉬운 그런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요. 얘를 계산할 때는 이 부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또 그냥 가우스 소거법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얘가 워낙 쉬운 행렬이니까 A 트랜스포즈 A가 무슨 쉬운 행렬? 역행렬을 구하기 쉬운 행렬이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을 곱해줘 보죠. 뭐. 자,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은 자, 일단 행렬식 값 14 곱하기 3 42 마이너스 6 곱하기 6 36 분의 1 그 다음에 코팩터 포뮬러 14의 코팩터는 3 3의 코팩터는 14 그 다음에 요 자리의 코팩터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6의 코팩터는 여기 6이죠. 근데 부호가 반대여야 되죠. 왜냐면 2행 1열 2,1을 더하면 3이니까 홀수인 그 원소 자리의 코팩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코팩터 6인 거에 부호 마이너스에서 6. 요 6에 마이너스가 붙고 얘의 코팩터인 얘가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트랜스포즈 시킨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행렬이 되고요.
이걸 어디다가 곱해준다고요? 여기 11,5에다가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1,5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고요. 요거를 다 곱하면 3 요렇게 곱하죠. 3-6 곱하기 11 더하기 우리 곱셈의 두 번째 방식이요. 마이너스 6, 14 곱하기 5.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여기 6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또 계산해 보면은 얘는 33 마이너스 66 더하기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70 에다가 6분의 1이니까 얘는 3 6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4 6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최종적으로 2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기울기는 2분의 1 절편은 3분의 2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가 나왔는데 얘를 이제 A, B에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얘가 2분의 1 얘가 3분의 2라고 합니다. 절편이 3이고요. 요걸 지우고 우리 절편이 3분의 2고요. 이 자리.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두 칸 갈 때 1만큼 가면 되죠. 즉 여기 1과 3분의 2 여기까지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일 텐데 요 점하고 요 점을 얼추 이어주면은 요런 정도의 직선이 나옵니다. 얼핏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 이게 뭔가 그 오차 제곱을 최소화시켜주는 이 세 점에 상당히 근접한 그런 직선이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접 사례를 한번 계산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 최소 제곱 선을 찾아주는 최소 제곱 꼭 선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A 행렬과 X, Y 얘네들의 차원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미지수가 반드시 이렇게 두 개만 있는 이런 1차 직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선형 모델이 더 복잡한 모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미지의 선형 모델이 있을 때 그 미지 선형 모델의 최소 제곱 근사해를 구하게 해주는 게 결국 이 프로젝션 이론이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계산에서 A transpose A가 계산이 필요한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얘의 역행렬을 계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A transpose A가 보면은 이 A의 열 벡터들끼리의 내적이 계속 나오는 셈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1, 2, 3, 1, 2, 3, 1, 2, 3, 1, 1, 1 이렇게 열 벡터들끼리 내적을 시키는 게 자꾸 나오는데요. 만약에 A의 열 벡터들이 예를 들어 A의 열 벡터가 예를 들어 이렇게 A1, A2, 뭐 A3가 있을 때 3x3 행렬이라고 3x n 아니죠. n×3 행렬이라고 생각할 때요. 이 열 벡터 3개가 각각 A1 내적 A2 이퀄 0 A2 내적 A3 이퀄 0 A1 내적 A3 이퀄 0 이렇게 서로 열 벡터들이 전부 수직이라면 직교한다면 그러면 A transpose A를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A transpose A를 보시면요. 얘가 A1 transpose 행벡터 A2 transpose A3 transpose가 되고 여기다가 A1, A2, A3를 열 벡터들을 곱할 텐데 우리가 행렬 곱셈에서 보면은 A1 transpose A1, A2 transpose A2, A3 transpose A3가 대각 원소들이겠지만 나머지 A1 transpose A2
이게 결국 A1과 A2의 내적이잖아요. 얘가 0이 되고 A1과 A3의 내적, A2와 A1의 내적, A2와 A3의 내적, 얘들이 전부 0이 되거든요. 다.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을 계산하기도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면 A 트랜스포즈 A가 이게 대각 행렬이 되거든요. 대각 원소들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0인 그런 행렬을 대각 행렬이라고 하는데, A의 열 벡터들이 서로 직교한다면 A의 열 벡터들이 모두 수직이라면, 직교한다는 게 좀 더 수학적인 표현인데, 직교한다면, 수직이라는 말은 보통 기하학적으로 각도를 생각할 때 쓰는데, 그거보다도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내적해서 0이라고를 만족시킨다고 그러면 직교한다고 하는데요. orthogonal이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A의 열 벡터들이 모두 orthogonal하다면,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는 대각행렬이 돼요. 대각행렬은 역행렬을 계산하기에 굉장히 쉽습니다. 역행렬을 그냥 이 대각 원소들의 역수예요. 역수만 대입해주면 그게 대각행렬의 역행렬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했던 모든 계산들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선형 변환 이론을 통해서 봤는데, 선형 변환이라는 게 결국 베이시스 벡터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A 매트릭스의 이 열 벡터들을 우리가 선형 변환에서의 베이시스 벡터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열 벡터들을 서로 직교하는 베이시스 벡터들로 바꾸더라도 선형 변환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베이시스 벡터들을 직교하는 벡터들로 바꿔주자라고 그렇게 이론을 적용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그램-슈미트, 스펠링이 아마 이게 맞을 텐데, 직교 정규화, orthogonalization, 그 다음에 단위 방향 벡터까지도, 그 벡터 길이까지도 조절해주면 orthonormalization이라고 하는데, 뭐 normalization이라고도 하고 normalization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orthogonalization이라고도 불러요. 이 그램-슈미트 orthogonalization에서도 결국 프로젝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세 개의 벡터 A1, A2, A3를 생각을 해보죠. 얘네들이 A 매트릭스의 열 벡터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네들이 있을 때 A1 벡터가 이렇게 있고 A2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A2 벡터를 A1과 직교하도록 수직인 A2 벡터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A2 벡터가 이런 식으로 A1과 수직이어야 되는 거죠. 수직인 벡터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요 부분만 남기려면은 A2 벡터 요 점에서 요 벡터를 빼줘야 돼요. 여기까지 온 벡터를 빼줘야 되는데, 요 벡터는 뭐냐면요, 사실은 A2 벡터를 A1 벡터 위로 프로젝션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PA2 포인트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근데 P가 A1으로의 프로젝션인 거죠. 그러니까 A2 프라임은 A2 마이너스 PA1 A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PA1은 우리 지난번에 봤던 프로젝션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A2 마이너스 A1 트랜스포즈 A1 분의 A1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A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벡터, 두 번째 벡터, 이제 우리가 직교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벡터를 지금 기존 벡터와 기존 벡터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그 걔를 빼주면은 남겨진 애가 직교하는 성분만 남겨지는 거죠. A3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A3가 있고 얘가 A2 벡터고요. 얘가 A1 벡터일 때, 자, A3 벡터가 A2, A1 벡터와 모두 직교하려면요, 이렇게 요 부분을 빼주고 요 부분, 즉 A3를 A2로 프로젝션 시킨 부분을 빼주고, 그 다음에 또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빼주고, 여기까지 온 거. 그래서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면은 요 점에 도달하도록 A3 벡터에서 요 성분 빼주고, 그 다음에 요 성분을 빼주면 얘네 이 벡터,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더한 게 요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A3에서 요 벡터를 빼주면은 요렇게 수직인 성분만 남는 거죠. 그러면 A3에서 빼기 P A1 A3 마이너스 P A2 A3 이런 식으로 하면 얘 equal A3 프라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벡터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등 벡터들로의 프로젝션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빼주면은 계속해서 직교하는 그런 베이시스 벡터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이 그램 슈미트 직교 정교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이 프라임 벡터들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절대값으로 나눠준다든지 해가지고 길이 자체를 단위 벡터로 만들어주면 그냥 직교화뿐만 아니라 정규화까지 돼서 orthonormalization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볼까요? 그냥 요렇게 계산 한번 과정 간단하게만 보면 A1 equal 111인 벡터, A2 equal 201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A1은 그냥 A1 그대로 두면 되고요. A1 프라임은 A2 프라임은 자 이제 201 자기 자신에서 빼기 뭐 하면 돼요? A1으로의 프로젝션이니까 A1의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A1 A1 트랜스포즈 나누기 A1 트랜스포즈 A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201을 곱하는 건데 지금 이 PA1 매트릭스는 자 보면은 111 그 다음에 1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111 111 11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분모로 A 트랜스포즈 A는 111 111인데 얘는 3이죠. 그러니까 이런 매트릭스입니다. 여기에다가 201을 곱하니까 얘는 자 보세요. 얘는 111 곱하기 111 곱하기 2 더하기 111 곱하기 0 더하기 111 곱하기 1이거든요. 그 앞에 3분의 1이 전체에다 붙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111, 즉 333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111입니다. 그러니까 요 프로젝션 자체가 111이에요. 그럼 201에서 111을 빼면은 equal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옵니다. A2 프라임이요. 그럼 얘랑 A1이랑 직교하는지 한번 볼까요? 1, 1, 1, 1, 마이너스 1, 0 당연히 내적하니까 0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A2 프라임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Gram-Schmidt orthogonalization process에 의해서요. 자, A3 벡터 또 추가해서 해볼 수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한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프로젝션이라는 게 보니까 리니어 트랜스폼 중에 베이시스 벡터들이 이 개수가 적은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매트릭스가 구성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폼 중에 하나이긴 한데 트랜스폼 그러니까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리니어 트랜스폼들 중에서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가 뭐가 좀 모자라요. 더가 적음. 더 낮은 차원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주죠. 뭔가 변환을 시켜주죠. 그래서 이 더 낮은 차원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아까 봤던 벡터들이 3차원 벡터들인데 3차원 벡터를 이렇게 평면으로 정사형 프로젝션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공간은 R3 공간인데 프로젝션 스페이스는 그냥 R2 공간이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프로젝션 스페이스의 R2를 나타낼 때 뭘로 나타냈어요? 어떤 베이시스 벡터들로 나타냈었죠. 베이시스 벡터들이 그러니까 프로젝션 매트릭스, 프로젝션을 통해서 변환을 시키고 있는 벡터들은 더 낮은 차원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베이시스 벡터들의 개수가 뭔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linearly independent한 independent 뭔가 잘못 썼죠. independent 한 벡터의 개수가 이게 요거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풀 스페이스인데 풀 스페이스보다 linearly independent한 풀 베이시스 개수가 보다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 개수가 적습니다.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 베이시스의 개수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의 개수가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인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매트릭스의 랭크라고 부릅니다. 개수라고도 요거를 또 개수라고도 부르는데 연립방 정식의 미지수 앞에 붙는 그 코에피션트 개수랑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랭크라는 용어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랭크. 그래서 3차원 공간의 3차원 벡터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걔네들이 2차원 평면으로 프로젝션이 된다. 그 경우에 그 프로젝션을 시키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랭크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랭크라는 거를 따져보면요.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의 개수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꼭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아니더라도 모든 일반적인 매트릭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리니어 트랜스폼 개념에서 따졌을 때 트랜스폼 된 공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입출력 트랜스폼의 공간이 계속 동일한 경우에는 걔는 full rank라고 합니다. 왜냐면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가 변함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으니까. 근데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고 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경우처럼 2차원 공간이 하나의 직선으로 이렇게 축소돼 버린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랭크가 풀 랭크가 아닌 거죠. 3차원 공간이 2차원으로 축소된다? 그럼 랭크가 2인 리니어 트랜스폼이고 2차원 공간이 1차원으로 축소된다? 랭크가 1인 리니어 트랜스폼이고 그렇게 되겠고요. linearly independent한 벡터라는 거는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피봇이 존재하는 열 벡터들의
만 골라내는 방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랭크를 계산하는 거는 가우스 소거법을 가지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 소거법을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고 리니어 트랜스폼을 가지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십시오.